자, 우리 이제 상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동한다, 도형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한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본 말이죠. 평행 이동한다, 대칭 이동한다. 1차 함수의 평행 이동을 봤을 거예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 있다.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얼마니? 어떻게 했어요? y는 2x 플러스 3 썼던 거 맞죠? 자, 2차 함수입니다. y는 x제곱이 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고 식에다 2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배워온 평행 이동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 2,3이 있습니다. 자,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어디로 갑니까? 3,5로 갑니다. 점에 대한 평행 이동도 했었을 거예요. 자, 대칭 이동은 아직은 안 할게요. 그것도 물론 해본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평행 이동들을 수식으로 정리하자. 통일된 표현으로 만들자. 그거야.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좌표평면으로 옮겨서 식으로 만들었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이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는 애들도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써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준 것 중에 점이라고 하는 거에 평행 이동이 있고 직선과 포물선 같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의 방법은 원래는 대부분 이제 도형을 볼 건데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점의 평행 이동이냐, 도형의 평행 이동이냐. 이게 사실은 점도 도형의 일부예요. 그런데 점이라고 하는 건 표현 방식이 몇 콤마 몇 딱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끝나는데 도형이다라고 하는 건 x, y 관계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동 방식 자체를.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순서상으로 표현해요. 자, 지금 말한 것처럼 x, y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에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한 것만큼 그대로 따라가서 쓰면 돼. x축으로 1 평행 이동하면 아까 1 더했죠? y축으로 2 평행 이동하면 그냥 2를 더했죠? 연산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도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fx, y는 0입니다 라고 나타냈던 거 기억나니?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똑같은 평행 이동의 규칙이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아까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일 때 어떻게 했어? x 대신 누구 대입한다? x-m을 대입했죠? 그제? 2차 함수 꼭지점 따라갈 때. 그럼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주어진 식에다가 n을 더했었는데 y축으로의 평행 이동도 y 대신 y-n을 대입하기로 합니다. 규칙을 통일시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봐봐. y는 x제곱이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1을 대입하고 식에다가 2를 더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2라고 하는 게 좌변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y-2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도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이면 y 대신 y-2를 대입하는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면 x 대신 x-1 대입하듯이 원래는 둘이 규칙이 같은 거야. 같은 규칙인데 괜히 우리가 2차 함수 때까지는 이 녀석을 식에다 더한다로 배워온 바람에 다시 정리하는 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x축, y축 평행 이동이 규칙이 다를 리가 없잖아. 둘이 똑같아야지. x축으로 평행 이동할 땐 빼고 어떻게 y축 평행 이동할 땐 더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평행 이동할 때 왜 빼냐? 왜 이거 뺀 걸로 들어가냐? 이거를 이론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드니까 우리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처럼 y축으로의 평행 이동도 똑같이 맞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원래는 규칙이 같은데 그걸 식의 우변으로 이항해서 쓰다 보니 y축으로는 식에 더한 게 됐고 x축으로는 뺀 것에 대한 대입이 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똑같이 갑니다.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땐 다음과 같은 규칙을 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별해야 되는 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의 표현을 잘 읽어야 돼요. 점이니까 순서상,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이 규칙에 의하여 다음의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래요. 자,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있는 건지 읽으면 됩니다.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킨대요?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킨대요? 마이너스 2만큼. 지워진 식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자, 1,5가 마이너스 1,3으로의 이동에 의하여 다음을 풀어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뜻이야? 마이너스 2만큼. 2 뺐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의 평행이동이구나. 이렇게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x 대신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얼마? 1만큼. y 대신 y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규칙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 읽는 건지 됐습니까? 그래서 점에 대한 해석은 그대로 연산을 하는 거고 도형에 대한 표현은 x 대신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 이런 뜻이야. 자,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의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를 구하세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어. 얼마야? 4, 6. 오케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9, 9. 여기 봐야지, 여기. 마이너스 5, 0. 되지? 자, 다음에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이거 점이에요, 점. 자,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니까 얘 몇 콤마? 마이너스 4 콤마. 얼마? 6. 몇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5 빼면 마이너스 7. 3 더하면 8. 여기로 간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평행이동하세요. 자, 이제 도형입니다. 점이 아니라 도형일 때는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세요 하면 x 대신 누굴 대입한다? x 마이너스 2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y 대신 누굴 대입한다?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3. 자, 이렇게 대입해서 넣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3x 마이너스 6, 2y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0.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자, 이동이 완료됐어요. 자, 2번입니다. y 대신 y 플러스 3.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 자, 전개하지 않고요. 포물선이니까. 자,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던 대로 이동이 훨씬 더 편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규칙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 자, 3번입니다. 자, 원의 경우는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그럼 x 대신 누구 대입한다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3 대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대입하면 x 빼기 2 빼기 3. y 더하기 3 더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완료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런데
포물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원 같은 경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따라가면 중심을 따라가고 반지름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중심 좌표가 3,-4죠? 중심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중심을. 3,-4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러면 중심이 5,-7 반지름 1짜리인 원을 만들어도 된다. 내가 따라가는 이동이 점의 이동일지 도형의 이동일지만 헷갈리지 않고 접근하면 되는 건데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따라가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중심만 따라가면 여기 이제 반지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은 점의 이동이니까 지금 도형의 이동 대신 점의 이동을 써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할만해? 자, 다음에 평행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해석하세요.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플러스 이만큼이야? 마이너스 이만큼이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지금 현재 요 해석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어요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거니까 x 대신 뭘 대입해?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 y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을 각각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건지를 읽은 다음에 점을 갈 때는 그대로 점을 가면 되는데 도형을 갈 때니까 바뀌었어요. 자, 1번 x 대신 x 플러스 2 y 대신 y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5 9 빼기 3. 자, 2번 y 대신 y 마이너스 5 x 대신 x 플러스 2 x 대신 x 플러스 2. 자, 주어진 식은 좀 전개를 하는 게 좋아요. 전개해서 일반형, 지금 현재 일반형의 식이니까 그걸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자, 3번 x 대신 x 플러스 2 y 대신 y 마이너스 5를 대입. 자,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5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 됐습니까? 자, 필수 예제 몇 개인가? 4개? 해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평행이동 이것에 의하여 다음의 점이 a, 2로 옮겨진다. a, b를 구해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a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는 1이 되겠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요 점을 요렇게 옮기는 평행이동. 자,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얼마? 플러스 5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녀석이 어디로 가니?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윤서아, x축으로 얼마 이동한대?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러면 직선으로 옮겨라. x 대신 y 대신 뭘 대입한다? x축으로 2만큼이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 오케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 됐습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7. 되겠죠?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 땅땅 나라나라당. 어제 고2들이랑 주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원리를 아무도 모르던데 여기 주원리 아는 사람? 여성 4인조 주원리 베이비 원몰 타임 부른 팀 알아? 아니 왜냐면 작년까지는 고2들이 몇 명 알더니 올해 한 명도 모른다 그러길래 지금 좀 놀랬거든. 왜냐면 그 노래가 들어가는 우리 수업이 있어요. 아이고 노래가 들어가는 수업이라니까 너무 웃긴다.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 노래가 생각나는 게 정확한 건데 민주 내년에 기억나나 보겠어. 내년 이 시점이야. 민주 안다 그랬지? 자, 포물선을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자, 어떻게 해석돼요? 일단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지를 안 보여줬지. 처음으로. 자,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이렇게 평행이동한대. 누가? 꼭지점이. 그러면 이 함수를 전체를 추적할 게 아니라 누굴 추적하자? 꼭지점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이나 원은 포물선에서는 꼭지점, 원에서는 중심만 이렇게 따라갈 일이 생긴다고. 자, 그러면 현재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돼요. 2차항, 1차항 묶어주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5 플러스 3. 자, 현재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다. 1,3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점이 x축 위에 있어요. 뭔 뜻? x축 위에 있으면 y가 0. 이렇게 해서 p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떤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문자로 나와 있다고 쫄지 말고, 문자 나오면 쫄아. 괜히 어려운 것 같아갖고, 문자 p, k, m, n 별거 아니야. 상수. 우리가 숫자 한 번 쓰는 대신 문자로 쓰는 거다. 문자로 평행이동하는 거지만 그대로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를 풀어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를 풀어야 되니 꼭지점 좌표를 찾아서 평행이동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다음에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이 다음과 같이 옮겨진다면 A, B는 얼마입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안 풀어줘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좀 가지고 해석해보라 그러면. 뭐 고민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풀면 될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저걸 가지고 X축, Y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건지를 해석했어.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로 평행이동하려면 중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요 녀석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다 보이죠? 자,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2차항, 1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넘기고 반의 제곱, 반의 제곱. 5를 더해주면 자, 중심좌표 마이너스 2,1. 자, 평행이동에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 얼마? 3. 자, A는 나왔습니다. 자, 중심좌표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1이 나왔죠.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이동한 애가 요 좌표예요. 자, 따라서 B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야. 자, 평행이동을 몰랐다면 이게 뭔 소린가 했을 텐데 중심좌표 따라가고 반지름은 똑같을 거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될 겁니다. 경우이 알아듣니? 표준화도 지금 기억나지? 경우야? 자, 확인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